우리가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낯설지 않은 미국의 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CIA나 FBI 같은 정보기관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 기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영화나 소설 그리고 뉴스에서 자주 그 이름을 들어본 그런 기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정부 기관들 중에서 미국 항공우주국 또한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은 아닌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그러니까 나사는 1958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정부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나사가 설립되기 1년 전, 그러니까 1957년에 소련에서는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을 해요. 그걸 이제 생중계로 미국에서 보게 되는데 그걸 본 미국에서는 굉장히 빡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서둘러서 우주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1년 만에 설립한 게 바로 나사예요. 이렇게 1년 만에 이런 고급 연구기관을 미국이 설립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히틀러의 기술자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한 초대 국장은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세계 최초로 로켓 미사일을 독일군한테 선사했던 장본인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어쩌다가 히틀러의 기술자가 미국에서 이렇게 항공우주국을 설립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대중적으로는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브라운 박사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 박사가 우리 후배 기계공학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 기계쟁이들의 입장에서 세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불편하신 분들이나 기계공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히틀러의 기술자를 그 두 번째 이야기, 미국의 나사의 설립자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브라운 박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 V2 로켓이 만들어질 당시에 독일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세계 제2차 대전 초기만 하더라도 히틀러는 영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를 굉장히 바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좀 당연한 게 당시 독일은 동쪽하고는 소련하고 맞닿아 있어서 비록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늘 불안한 상태였고요. 또 영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이 굉장히 힘들게 진행될 거라는 거를 세계 제1차 대전을 통해서 히틀러는 이미 학습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의 지원군을 파병하면서 영국은 이 전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히틀러는 굉장히 많이 열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상황적 배경에서 브라운 박사는 V2 로켓을 개발을 하게 돼요. 이 V2 로켓에서 이 V라고 하는 의미는 독일어로 복수하는 의미의 이제 베르겔퉁이라는 단어에서 따왔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영국한테 이 히틀러가 얼마나 열을 받고 있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최초의 로켓이 대륙간 미사일로 개발된 거는 좀 비극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V2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것 외에도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이제 비행차라는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우주를 탐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준 소중한 업적이기도 하죠. 자, 브라운 박사는 베를린 공과대학 그리고 취리히 연방공학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기계공학도입니다. 1932년에 이제 독일 육군의 로켓 연구소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학창 생활만 보면 정말 이제 우주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던 청년이었고 로켓 매니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 공대 시절에 친구들하고 소형 로켓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던 일화나 유년 시절에 생일 선물로 부모님한테 이제 천체의 망원경을 사달라고 조른 이야기는 나름대로 그 바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꿈 많았던 소년이 V2 로켓의 전신인 이제 V1 로켓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육군의 로켓 연구소 입사 1년 만이죠. 그러니까 1933년에 프로젝트 이름으로는 A1 그리고 모델명으로는 V1 로켓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V2 로켓이 처음으로
영국으로 날아간 게 1942년이니까 V1 로켓이 개발되고 나서 V2 로켓이 만들어진 데까지는 약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셈이네요. 그리고 이제 V2 로켓이 개발이 되고 나서 브라운 박사는 정식으로 이 나치 당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망이 거의 확실해질 무렵에 이 브라운 박사의 로켓 개발은 이제 거의 중지된 것하고 이제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연구원들하고 함께 1945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할 때까지 약 1년 남짓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잠적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중에 많이 좀 과장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지금으로 보면은 이렇게 신빙성이 좀 굉장히 낮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 중에 사실로 여겨지는 몇 개의 이야기만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종전 후에 미국하고 소련에서는 이 비밀리에 이 브라운 박사하고 그의 연구원들을 서로 먼저 찾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브라운 박사의 일행을 찾는 목적은 뭐 전범으로 처벌을 하거나 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은 아니었고요. 이 브라운 박사하고 이 사람의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로켓 제작 기술이 탐이 났던 거예요. 이제 그게 목적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 이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정보기관, 그러니까 뭐 CIA나 KGB가 되겠죠. 이들 기관에서 이렇게 수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숨어 있어서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운 박사 동료인 노름 베러거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자료에 보면은 독일이 패전하기 이전부터 이 로켓 개발은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켓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은 비상시에 어디로 도망을 갈지, 그리고 어떻게 숨어 있으면서 서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꾸준하게 받았다고 해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오스트리아에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미국에 투항하기 전까지 이 잠적 생활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브라운 박사가 종전 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두 다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들이고요. 하지만 여기에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시에 브라운 박사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을 한 연구원들 중에는 이 브라운 박사가 다른 물리학자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브라운 박사 자신도 이 베를린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근데 당시 소련에는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좀 이렇게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리학의 기반이 약했던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가설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드라마틱한 망명길에 오르지만 이 박사하고 연구원들은 이 초기에 미국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당시에는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나빴던 시기였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박사하고 연구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망명을 해서 이제 미국에 입국을 하는데, 입국할 당시에 이 본인들의 어떤 정체를 숨기고 유럽의 교양악단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입국을 했다고 할 정도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패전국의 연구원들이었다는 그런 꼬리표도 이 사람들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데 한몫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1957년 10월에 발사 성공을 하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생중계로 이렇게 지켜보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이걸 지켜본 미국 정부하고 국민들은 이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우주 개발 사업에서 뭔가가 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때 브라운 박사와 그의 연구원들이 구원투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로켓의 전범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독일 나치에게 이용당한 천재 공학자 또는 순수한 기술자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독일에서 미사일을 쌓아 올렸던,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던 이 브라운 박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자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평가를 뒤로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공학자로만 이 브라운 박사를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기계연금술사는 대한민국 기계공학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